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평선이 완전히 붙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 완벽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 하나만 남겨놓고 다 붙었어요. 자, 이런 구간이 여러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하잖아요. 그 다음에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기간이, 자, 수렴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2달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수렴하고 기다렸습니다.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거,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자,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데, 또 한 가지 패턴이 있죠,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 모르겠는데, 자, 시메트릭 삼각 수렴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 여러분 정확하게 5대 5입니다. 그죠?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근데 이평선도 수렴했다. 자, 무조건 플럭츄에이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 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는 수급이 중요해졌습니다. 파는 세력과 그다음에 받아가는 세력, 자, 수급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보다 중요한 게 최근에 바이오 종목이 잘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자,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최근 시황을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시황 먼저 얘기를 살짝 해보고요. 이슈는 다들 아시니까 차트 얘기 좀 해보면서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리포트를, 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자, 시황 얘기 먼저 해보면은, 먼저 AI 버블론이 나왔죠. 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고 다른 빅테크도 마찬가지인데, 실적에 왜 주가가 너무 멀리 갔다. 그리고 아직 AI를 이용한 수익 모델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중요한 게 이거죠. 기대감만 컸었죠. 그리고 자, 블랙웰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 출시 못합니다. 결함이 생겨서. 자, 두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그동안 엔화가 너무 가격이 싸서 큰 손들, 헤지 펀드들 엔화 빌려서 투자했는데 엔화 값이 급등했습니다. 일본에서 금리 올려버리면서. 그래서 마진콜이 나왔어요. 담보 부족 사태. 주식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증권사에서 전화 온 건 똑같습니다. 자, 뭐를 팔았을까요? AI 주식입니다. 왜? 그동안 엔화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여러분. 의외죠? 그만큼 헤지 펀드들, 큰 손들이 AI 주식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엔화 투자해서, 엔화 빌려와서 마진콜이 생겼어요. 네 번째, 우리나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중동 문제. 자, 이란이 이스라엘 때릴 거란 얘기가 있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우리나라 기름 들어오는데 문제 생깁니다. 물가 폭등, 경제랑 나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그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8월에는 없고요. 여기서 0.25 컷이냐, 0.5 비컷으로 가느냐 결정이 될 거고, 10월 중순까지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옵니다. 3, 4분기 실적. 결자 해지라고 얘네가 뺐으니까 얘네가 올려야 됩니다. 실적 잘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동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한테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9월 17, 18일 FOMC가 바이오 종목한테 중요하겠죠. 왜 바이오 종목들은 금리 인하가 중요하냐? 바이오 종목들은 여러분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R&D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임상 때문에. 연구나 이런 거 개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많아요. 재무 구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CB 발행하거나 유상증자하거나 채권 발행하거나 아무튼 돈 조달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래서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최대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FOMC에서 9월 FOMC에서 0.25 컷이나 0.5 컷이냐 아니면 0.75까지 나옵니다. B컷으로 가게 되잖아요. 주도주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 AI에서 바이오로. 이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HLB가 아직 재료가 하나 남아있죠. FDA 승인. 이것 때문에 양쪽 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하는 세력, 매수하는 세력. 최근에 기관 동향 보시면요, 여러분 받아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그거? 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사는데 왜 주가는 급하게 안 올라가느냐?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외국인이 사는 게 여러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외국인들이. 자, 첫 번째 저가에서 합니다. 저 밑에 깔아놓고. 두 번째 구간 매수를 합니다.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근저보가. 네 번째 시장가로 삽니다. 지금 어느 구간? 저가 구간입니다. 밑에서 물량만 받고 있습니다. 왜?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누르고 있거든요. 공매도 세력이 진적부터 들어와서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찌라시 퍼뜨리면서 얘네들이 물량 폭탄 내놨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급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단계는 1단계인데 이거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가야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 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관련된 내용도 제가 준비한 리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HLB.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남는데 주봉, 월봉. 자, 많이 오르기는 올랐죠. 자, 고가 종목입니다.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 이 신고가 종목들은 대응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세력들의 출구 전략 조심해야 되고요. 많이 빠졌을 경우에 매집 전략도 나옵니다.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지금 헤지 펀드들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 1단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난 6개월 동안 HLB를 보시면은 주가가 천단가 지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4만 원에서 12만 원, 다시 4만 원, 다시 8만 원. 10만 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행보하는 중입니다. 2달 정도. 10만 원 브레이크는 왜 걸렸을까요, 여러분? 자,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시작했을 때 이게 최하단 가격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이 가격 위로 올라가면 숏 커버는 안 됩니다. 스퀴즈로 대응해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거 오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아시죠? 작년 가을, 여름이죠. 이맘때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을까지도 폭락을 했는데 이때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 사이에 공매도를 해요. 근데 얘네들이 주가가 잘 안 빠지니까 슬슬 쇼커버를 시작합니다. 다시 채워넣다가 실적이 노출되고 악재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스퀴즈로 대응합니다. 시장가로 샀죠. 주가 당연히 급등 나옵니다.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근데 스퀴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이런 변동성 HLB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슈를 보시면은요, HLB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이긴 한데, 자, 리버세란이 ESMO에서 9개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유럽에서 발표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 HLB는 원래 간암약이었습니다. 간암 치료제.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고륙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갑상선암, 난소암 7개 암에 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병역요법 특히 캄렐리주마카 이번에 승인이 안 됐던 이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BIMO 못하겠다. 피험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다. 전쟁에 의해서 못 간다.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리티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결정타였죠. 캄렐리주마카를 만드는 곳입니다. 효능에 문제가 없는데 시설에 문제가 있다? 이건 전혀 아니죠. 말이 안 맞습니다. 피험자 전쟁 내에 못 간다. 이거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쟁적 못 가면 화상으로 하면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바이오 안보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거 통과 안 됐을 때 의회에서 HLB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항서제약 중국 기업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이게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었으면 BIM 없어도 승인 났습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바이오 안보법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에서 임상하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국민의 정보 쓰지 마라. 바이오 안보법입니다. 생물보안법이라고 하죠. 자, 일종의 IRA 같은 거죠.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FDA 승인에도 이게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이 계속 증명이 됩니다. 리버세라닉이 유럽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병역요법. 유럽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하원 발의한 간암 예방 치료 연구 지원 법안에 수혜 기업이 될 것 같다. 2천억 지원한다 그럽니다. 효능에 문제 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란 얘기죠. 무조건 승인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문제죠. 자, CB 600억이 발행됐습니다. 미국에서 마케팅할 때 조기 직판 매트 쓰려고 엘레바 테라피틱스 조달 가능한데 추가 자금으로 600억을 발행했습니다. CB 60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330억도 발행했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자, 그러면 930억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 채권 발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증하는 방법이 있죠. 유상증자. 세 번째, CB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컨버터블 번드. 이거는 채권인데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주식으로 전환시킵니다. 왜? 이게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CB. 세력들이 여러분 주식으로 차익을 버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죠. 가장 일반적이고 현실적이고 주세력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발행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이런 거 있죠. BW, EB 이런 거, 교환사채, 전환사채 뭐 이런 것들. 서브적인 방법. CB도 세력이 들어오는 채널입니다. 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자,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찌라시 퍼뜨리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신한증권 창구로 이미 증거가 나왔어요. 이번에 얘네들이 승인이 안 나오면서 열심히 숏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숏 커버 하다가 만약에 재승인 얘기 나온다? 그러면 숏 스키즈로 바뀔 겁니다. 그때는 주가가 급등 나오죠. 제가 아까 에코프로 차트 보여드렸죠. 자, 이런 수급상의 왜곡이라고 해야 되죠.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HLB 다시 정리해 보면은 바이오 종목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도만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일반 제조주랑 다릅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것들이랑 얘네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건 안 나옵니다. 오로지 자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천단과 지역을 왔다 갔다 한 이유죠. 자, 임상을 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거 상당히 어렵고 여기서 상용화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하고 메이저 제약사에 아이디어만 넘겨요. 대신 임상해달라고. 왜? R&D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바이오 회사들이 당면한 문제. 돈이 없다는 얘기죠.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돈에. 그래서 CB 발행하고 채권 발행하고 그래서 금리나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성공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만 로얄티로 받습니다. 임상 끝나고 주가 폭락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CB가 발행됐죠. 600억짜리가 한 번 마케팅 자금, 330억, 운용 자금, 930억,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죠. 여러 가지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10년 내 신고가 찍은 종목입니다. 세력들의 자 출구 전략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매집 전략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슈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핵심만 짚어드렸습니다. 1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2달 동안 내리 눌렀습니다. 그렇죠? 공매도 세력, 헤지펀드 들어왔어요. 얘네들은 공매도 세력들은 여기서 무조건 방어할 겁니다. 10만 원에서 뚫리는 순간 숏 스키즈가 발생하면서 주가 급등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 현재 1단계 진행 중입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2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때부터는 주가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 안 가서 이 수렴한 구간이 터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해서 들어 올렸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 보시면은 박스입니다.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한 6년 정도 이 오버슈팅, 언더슈팅을 뺀다면 이 기간 동안 매집을 했어요. 꽤 긴 기간입니다. 보시면은 그죠? 2018년부터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5년에서 6년. 오른 건 얼마나 오른 거죠? 2만 원부터 따지면 7배, 8배입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죠. 자, 바이오 종목이고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립니다. 아직 한참 멀었을 거예요. 그리고 10년 내 최고가 종목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력들의 출구 전략, 매집 전략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친구들, 이 강력하게 매집한 이 세력들, 얘네들이 주포 세력입니다. 바이오 주포 세력들, 개인들 어떻게 털까요? 개인들 들어오면 피어 아니면 포머입니다. 포머 말 들어보셨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올라가면 임상이나 승인이 잘 되나 보다. 추격 매수하는 거고 포머입니다. 내려갈 때는 피어입니다. 임상 실패했나 보다. 공매도 세력들처럼 이렇게 심리적 부분을 이용해서 물량을 다 털어내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거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바이오 급등주들 심리적 부분이 크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세력 기법도 모르잖아요.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바이오 종목들. 자, 패턴 분석 먼저 합니다. 세력들.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이 심리적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이오 종목. 이걸 통해서 얘네들이 물량을 다 털어내고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9월 17, 18일 날 FOMC 걸리죠. 금리 인하 결정적입니다. 이거 주도주가 바뀔 수 있어요. 자, 10월 달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실적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AI와 바이오주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10월까지.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이미
시메트릭 삼각 수렴에다가 이평선이 모였습니다.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타난다. 전체 그룹사, 대역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기본적 분석 당연히 있고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기술적 분석에 3번에 FDA 승인 관련 대응 전략과 핵심 이슈 분석 올해 제약바이오 탑5 5 종목.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로 10월까지 대응하시면 됩니다. 3158에 8575 배너 있는 번호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특히 이번에 시나라별 대응 전략과 FD 승인 대응 전략 탑픽 5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체크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횡보하다 못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죠. 실시간 대응방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방인데 텔레그램 방이고 무료 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이 번호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시켜 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무료 방이고요.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HLB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어려워요, 지금.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앙드레 코스탈렌의 계산책론이죠. 경제가 있고 주식시장이 있는데 항상 얘가 앞서갑니다. 일정 정도. 근데 이게 AI 섹터. 자, 어떤 종목 실적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주가인데 얘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기대감 때문에 너무 좋아서 반려견이 앞서 나갔어요. 돌아보니까 주인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돌아갑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돌림 현상. 주가는 여러분 시차를 두고서 어떻게든 간에 실적으로 회귀합니다. 저평가 종목들은 올라가게 돼 있고 고평가 종목들은 내려가게 됐어요.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지금 얘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서 돌아갔다가 일정 거리가 되잖아요. 얘는 다시 앞서 나갑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10월 중순은 돼야 됩니다. FOMC 결과와 빅테크 실적이 나와야 돼요. 금리 인하 폭에 따라서 자 0.25 컷이냐 0.5 비컷이냐 아니면 아예 0.75 컷이냐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실적들에 따라서 주도주가 바뀝니다. AI에서 바이오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HLB R 있었죠? 리포트 전체 결사 커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과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입니다. 전체 HLB 계열사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박민수가 드리는 무료 서비스 3158에 8575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급 자료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승인 관련 대응 전략 5번에 탑픽 5 종목 필수 체크입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이 있다고 그랬죠. 무료 방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립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쉽지 않은 구간이고 영상을 이렇게 일찍 찍는 이유 지금 시간이 7시 반 정도 됐는데 아침에 영상 일찍 올리겠습니다. 리포트 챙기시고요.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고 자, 현재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가 조용히 소리 없이 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나 굉장히 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들 빠질 때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죠? 이평선 수렴했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시장이 아직 낙폭을 다 회복 못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 바이오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장엔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러다가 여러분 한번 크게 급락을 했다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재수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남들 빠질 때 그만큼 안 빠졌거든요. 40%씩 빠진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대형주 중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가 물론 좋습니다. 근데 미리 반영이 됐다가 막상 9월 중순 저주 왔을 때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FDA 이거 승인 이슈가 또 있잖아요. 자, 감안하셔야 됩니다. 먼저 FDA 승인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두 번째 FOMC가 있습니다. 9월 중순 17, 18 그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세 번째 10월 중순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실적들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10월 달까지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요.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